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라는 존재는 온전히 그 아이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자식이 웃으면 덩달아 기뻐하고 자식이 울면 함께 아파합니다. 자식의 작은 감기 한 번에도 밤잠을 설치고 자식의 작은 성공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마음, 이 깊은 사랑을 모두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아픔이 자식의 죄책감이 되고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의 족쇄가 되며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자녀와 만날 때 반드시 속여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우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함을 비우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진실을 가슴잎 깊이 묻어두어야 할까요?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힐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리고 허리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아픕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느새 약봉지가 하나둘 늘어나 있고 지갑 속 병원 진료 카드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어젯밤에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시고? 아니야, 괜찮아. 건강해.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부모에게 아픔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점점 약해져 가는 몸에 대한 불안, 언젠가는 자식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고스란히 자식의 짐이 됩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할 것이고,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뒤로 미루고 부모 곁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배우자와의 약속이 있어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부모의 아픔에 매달릴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아픔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의 삶은 부모의 아픔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의 꿈은 뒤로 밀려나고 자식의 가정은 소홀해지며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자주 안부를 물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자식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모의 아픔 하나하나가 자식에게는 자책의 이유가 되고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혼자서라도 자식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건강을 체크하십시오.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처방받은 약은 빠뜨리지 말고 복용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이라도 좋고 맨손 체조라도 좋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악화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영양 관리를 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대충 먹지 마십시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특히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신경 쓰십시오. 비타민제도 복용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아픈 곳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십시오. 병원에 갔다 왔더라도 정기검진이었다고 하십시오. 약을 먹고 있더라도 건강관리용이라고 하십시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푹 쉬면 금세 나아져. 아버지, 걸음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큰 문제 없어. 이런 대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걱정 없이 회사 일을 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부담감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오는 아픔들, 관리 가능한 질병들,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증상들은 굳이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건강한 모습, 부모의 괜찮다는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김으로써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희생이자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벅찹니다. 예적금을 조금씩 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평생 모아둔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마트에 가서도 물건 값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과일도 이제는 가격표를 보고 망설입니다. 고기는 특가일 때만 사고 외식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돈이 들까봐 자꾸 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괜찮으세요? 부족한 건 없으시고요. 응, 넉넉해. 걱정 마라. 정말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야,
다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즉시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더 벌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가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경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고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크고 승진과 이직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자식의 어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며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큽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비 패턴까지 바꿉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신데 내가 이런 걸 사도 되나라고 생각하며 필요한 것도 참습니다. 가족 여행도 포기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줄이려 하며 심지어 자신의 치료비도 아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온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식도 힘들어하고 며느리나 사위도 부담스러워하며 손자, 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솔직함이 가족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더욱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전기료를 아끼고 물을 절약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신청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거나 아파트 경비 일을 하거나 청소나 배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려보십시오. 용돈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가계부를 쓰거나 앱을 활용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줄이고 변동비는 통제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 앞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괜찮아. 아직 여유가 있어.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운데 필요 없어.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물론 자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도 감춰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은 자식에게 더 큰 죄책감을 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우리는 지금도 행복해.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용돈을 드릴 때도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너희가 쓸 때가 더 많을 텐데 라고 하며 받지 마십시오. 설령 정말 필요한 돈이라고 해도 자식이 드리는 용돈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과 만날 때도 돈이 많이 드는 곳은 피하십시오. 비싼 식당이나 백화점보다는 집에서 만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자식들이 비싼 선물을 사려고 하면 그런 건 필요 없다. 마음만 받겠다고 하십시오. 가끔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이나 시장에서 산 과일 또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생활용품이라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여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자식과 나누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성,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한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얼마나 홀가분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 생각 없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가족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으며 부담감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거짓말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고생한 부모가 이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TV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밥상을 혼자 마주하는 시간이 가장 외롭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쓸쓸합니다.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우리 집의 정적과 대조됩니다. 혼자 남은 저녁상을 바라보며 다들 바쁠 텐데 라고 중얼거리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아니야,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있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게 뭐 있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안다면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부모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가족여행도 미루며 주말마다 부모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신만의 인간관계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노인대학에 등록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림, 서예, 노래, 댄스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외로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서 보십시오.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이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예전 동창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보십시오. 함께 산책하고 차 한잔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십시오. 교회, 절, 성당에서 신앙 활동을 하거나 등산회, 독서회, 바둑 동호회에 가입해 보십시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찾아왔을 때는 외로웠다는 말보다는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십시오.
새로 배우고 있는 것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모가 충실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배우자 쪽 집에만 갔다고 합니다. 생일도 잊어버렸고 며칠 전에 약속했던 만남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매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집보다 덜 해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고 자랑할 때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서운하셨죠? 무슨 소리야. 바쁠 텐데 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일이 우선이야.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고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안 오냐? 다른 집만 신경 쓴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냐라는 말들은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런 만남은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 압박, 건강상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중요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연락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오랜만에 전화가 와도 왜 이제야 전화하냐는 말보다는 반갑다, 잘 지냈니? 라고 말하십시오. 따뜻한 환영이 자식으로 하여금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희 형은 자주 온다. 옆집 아들은 매일 안부를 묻는다. 친구 딸은 용돈도 많이 준다는 말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사랑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대신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바쁜 중에도 연락하는 것,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것,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에 고마워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서운함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언제 올 거냐는 재촉보다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는 걱정을 전해주십시오. 자식이 올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시오. 괜찮다. 바쁜 거 안다. 건강하게만 지내라. 이 한마디가 자식을 편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두렵습니다. 혼자 이 집에서 죽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쓰러질까봐 무서워집니다. 친구들 보고 소식이 하나둘 들려올 때마다 이제 내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치매에 걸려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연명치유로 고생만 시킬까봐 걱정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예전 사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식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두렵지도 않고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되는데 걱정할 거 없어. 아직 건강해.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다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식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불안해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마다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되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지키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것입니다. 직장도, 꿈도, 계획도 모두 뒤로 미루고 부모 곁에만 머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의 인생이 부모의 죽음 준비에만 매여 살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두려움과 불안까지 자식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부모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일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할 일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두십시오. 재산 정리, 장례 방식, 묘지 위치 등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해두십시오. 하지만 이런 준비들도 자식에게는 무겁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가벼운 톤으로 전달하십시오.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십시오. 죽음이 두렵다고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검진으로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철학적, 종교적 위안을 찾으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신앙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십시오. 자식 앞에서는 항상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죽음이 무섭다, 혼자 죽을까봐 두렵다는 말보다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을 감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춤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신의 불안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태양이 조건 없이 빛을 비추듯이,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떠나보내듯이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지 말고, 걱정된다는 핑계로 의존하지 말며, 외롭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괜찮다, 건강하다, 잘 지낸다, 섭섭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가장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말해서 자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식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부모의 자기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완성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독립시키는 것, 그들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식의 관심을 독점하려 하지 않으며 자식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며, 때로는 진실을 감추는 것입니다. 자식이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 괜찮다고 답하는 것. 자식이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할 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거짓말들이 사랑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5가지 거짓말. 그것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고, 자식을 독립시키는 지혜이며,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궁극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